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신도시에 조성될 예정이던 초대형 복합단지 메가볼시티가 5년째 방치되고 있다.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는 메가볼시티. 정성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인근 상가들은 투자 가치가 하락하고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바로 앞에 이제 메가볼시티가 주상복합이 지어졌어야지 좀 정상적으로 저희도 분양이 되거든요. 남양주시 별내동의 랜드마크 메가볼시티. 메가볼시티 사업의 정상화 방안은 무엇인지 쌍심지에서 살펴본다. 남양주시 별내 신도시는 경기 동북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 중 하나다. 총 면적 약 509만 제곱미터에 2만 5천여 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지난 2012년 완료되었다. 별내 신도시는 서울과 가까운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춘선 별내역이 인근에 있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중앙상업지구는 텅 비어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6월 제작진이 찾아간 메가볼시티 부지는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경춘선 별내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지하철 8호선이 연장될 예정이지만 5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인근에는 지하철 공사가 한창이지만 신도시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메가볼시티 부지는 황폐해지고 있다. 초목이 무성해지고 있는 메가볼시티 사업 부지. 주민들의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제대로 이렇게 갖춰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별내 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죠. 저희들이 이 별내동에 이사 오게 된 거는 메가볼시티라는 게 세워진다고 LH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실제적으로 랜드마크라 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은 굉장히 상업지구가 있게 됨으로써 자족적인 도시가 됨으로써 굉장히 좋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그런 생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유독이나 더 그런 게 이 뒤편으로 바로 상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앞에 이제 메가볼시티가 주상복합이 지어졌어야지 좀 정상적으로 저희도 분양이 되거든요. 남양주의 랜드마크 역할을 기대했던 메가볼시티 사업은 LH가 보유한 7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업무, 상업, 주거시설 등이 구성될 예정이었고 총 사업비는 약 9,400억 원 수준이었다. 개발 방식은 LH가 보유한 땅을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개발하는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이었으며 2008년 사업자로 경남기업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주관사인 경남기업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사업은 중단되었고 결국 2015년 LH는 경남기업과 토지매매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메가볼시티를 호재로 생각해 인근 오피스텔과 상가 등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실제로 건축조차 포기한 상가 부지가 있는가 하면 건축을 했어도 임대는 나가지 않고 문의조차 뚝 끊긴 상황이다. 신도시는 조성됐지만 완성되지 못한 모습으로 메가볼시티 사업의 재개만을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이게. 저 허벌판에 저 흉급스러운 펜스에 쓰레기장에 주차장에 잡힐덩어리 있는 저 메가볼시티를 보세요. 우리 남양주가 고질적인 지금 배드타운화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그리고 상업이 부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메가볼시티가 아주 최고의 그런 입지입니다. 복합 상권 그리고 문화, 쇼핑, 레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핵심 요충지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메가볼시티 사업이 살아나면은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남양주도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별내 신도시는 서울과 인접한 곳으로 전철 별내선 연결로 앞으로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신도시 안에 놓인 상업지구 메가볼시티는 왜 황무지 상태인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메가볼 시티가 현재 저 상태가 된 것은 예. 경남 기업의 도산이 예, 예.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 지금까지 와 있습니까? 이게 공모형 PF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2008년 1월에 경남 기업이 이제 주도로 하는 콘소시엄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 이제 경남 기업 콘소시엄에 보게 되면은 건설사가 이제 남강건설이라든가 고려개발 그리고 이제 금융사는 KDB 산업은행하고 KB 국민은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시행사하고 금융사, 건설사 이렇게 해서 그 판을 짜서 오는데 네. 이게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주관사인 경남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워크아웃 들어가면서 사업이 1차 중단을 하게 되고 워크아웃을 또 2011년에 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여건이 워낙 나빠졌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그 사업 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대금 지급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계획 변경 이런 걸 해서 사업성을 좀 좋게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이 자꾸 다시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법정 관리로 가게 됩니다. 예. 그 경남 기업이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사업 해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 기업이 어쨌든 그 가장 메인의 그 건설사였던 예, 것이 그렇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거고요. 예, 예. 말씀하신 전체적인 구성은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방식인 예, 것 예. 같은데 예. 이게 대부분의 비용은 그러면 은행권에서 되는 그런 방식인가요? 이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하면은 우리가 대출을 줄 때 보통 이제 기업의 신용이라든가 기업의 담보 가치로 줍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것도 많고 네.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기업하고는 별개로 이 프로젝트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서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그 비용 분담은 누가 하느냐?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분담을 하고 거기 집 짓는 사람, 건설사도 분담을 하고 그 사업을 이끌고 나가는 시행사도 분담하는 그런 분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공모형 PF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LH에서 개발한 새로운 모델입니다. 기존의 PF하고는 좀 달리 LH가 뭐 공신력을 좀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 사업의 신뢰도를 좀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분을 한 20%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사업자로 공모를 하는데 민간이 들어와서 80%의 지분을 채우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관과 민이 같이 그 SPC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 구조인데 이렇게 하면 리스크도 좀 해지가 되고 그다음에 사업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경제가 좋을 때는 다 잘 되는데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서로 이제 주체가 많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많아지고 책임 회피도 많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자세히 보게 되면은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느냐를 보면은 시공사들이 책임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금융사도 책임을 지고 뭐 시행사도 책임지고 하지만은 그것들을 다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 건설사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그 역량에 따라 가지고 프로젝트가 뭐 좌지우지되는 게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말씀하신 게 LH와 이렇게 민간들이 합작해서 하는 이 PF 방식의 사업이 예. 이 별내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적용이 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 40-50건 정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한 2000년대 초반에 나왔었는데 뭐 죽전이라든가 이런 사업 성공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중반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왔죠. 2000년대 중반에 나온 것들은 금융위기 때문에 거의 다 좌초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제가 좋았을 때 몇 건 성공한 걸 제외하고는 경제 위기 이후에는 거의 다 좌초되었거나 사업이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H는 현재 이 같은 PF 방식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되는 방식은 그러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예, LH에서도 사실 이게 굉장히 새로운 사업 모델로 각광을 받았는데 경제 위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작동이 안 되는구나라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분 관계를 좀 조정한다라든가 단순하게 매각하는 일괄 매각 방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부동 자금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수요들이 조금 몰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한 새로운 사업 모델들도 뭐 꾸준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토지 환매부 방식도 있었고 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니까 이 사업 모델도 아마 새로운 모델로 또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메가볼 시티가 전혀 진척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 별내 신도시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그 가장 그 중요한 교통로에 메가볼 네. 시티가 위치해 있단 말이죠. 예. 저 사업이 계속 이렇게 답보 상태에 놓인다면 별내 신도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게 가장 큰 거는 이제 주민들의 불편 사항입니다.
사실 이런 메가볼시티 같이 공공형 PF 사업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주민들 입주 시점에 대형 편의시설이 제공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신도시를 개발해 보면은 편의시설이 너무 늦게 들어와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때 공급하겠다는 게 큰 목적인데 그 목적 자체가 뒤틀어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 벌모지로 이제 버려졌다, 불모지로 버려졌다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그 이제 우범지대화할 우려도 있고 뭐 쓰레기 방치라든가 등을 통해 가지고 환경적으로도 위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큰 영향은 없겠지만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별내 지역도 그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가 상승이라든가 주택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메가볼시티의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었던 상업지구가 묶이면서 이미 입주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고 또한 재산 피해도 우려된다라는 점입니다. 메가볼시티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은 과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5년 가까이 메가볼시티 사업을 기다렸지만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명에 들어갔다. 메가볼시티 부산 LH 책임자 처벌과 별내중앙역 조기 착공 촉구 결의대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6월 15일 메가볼시티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주민들은 별내 신도시의 경우 중심 상업지구의 메가볼시티가 개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생활 인프라 부족에 따른 불편을 지적한다. 자, 별내동에서 메가볼시티가 조기 완공된다면 다 해결이 돼요. 다. 별내동에 버스 노선 있죠? 다 해결됩니다. 왜? 1조 2천억 공사의 유동인구가 하루에 3만 명 살아나면 5만 명 된다고 생각되고 있어요. 또한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메가볼시티 부지 매각에 대해 매각 방식과 구체적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문제를 방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민 여론을 수렴하라!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4년 6개월 전에 완공된 메가볼시티가 저렇게 지금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우리 별내동 주민을 4년 6개월 동안 기만하고 사기친 겁니다. 누가? LH가 사기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 LH 담당자를 처벌을 요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민과의 약속을 안 지킵니까, 여러분? 메가볼시티 사업은 좌초됐지만 별내동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별내동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는 1,21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1% 올랐다. 같은 기간 평균 전세가 역시 3.3제곱미터당 924만 원으로 전년 동기 17.7% 상승했다. 주민들은 LH가 메가볼시티 사업을 미뤄도 사업부지 가격 상승에 의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의 경우 인프라가 중요한 만큼 타 도시에 비해 상승 여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높은 분양가, 낮은 수익률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근 상가의 경우 메가볼시티의 정상화만이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한 칸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대출도 받아야 될 거고 솔직히 개인 자금도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월 임대료 가지고 이자도 내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생활비에 보태시는 것도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죠. 한국토지공사는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메가볼시티 부지를 조기 매각하여 별내 중심 상업지구 미비에 따른 생활 인프라 부족과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집회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다. 남양주 22개 시민사회단체가 남양주 시민연대를 구성하고 메가볼시티 조기 정상화를 촉구하는 촛불 결의대회를 가졌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첫 번째 뭡니까? 메가볼시티 정상화 촉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메가볼시티 정상화를 위한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지난 7월 6일
김한정 국회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메가볼시티 사업 관계자가 만났다. 현재 지구단위 계획이 이제 주상복합 수익으로서 이제 상업용지형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보존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분할 매각 추진보다는 이제 일괄 매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 아니다. 그래서 가을쯤에는 토지 공고가 나가고 매각을 위한 분할 매각이 아니라 통 매각입니다. 일괄 매각을 해서 기존의 사업 부상들을 최대한 살려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 오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일괄 매각으로 추진한다는 메가볼시티 사업. 책임자들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뭐가 됐든 정리가 돼서 빨리 저 자리가 메꿔졌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교수님, 이 사업이 지연되고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은 또 어디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 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뭐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공무원 PF 사업 자체가 그런 특성을 좀 갖고 있고 참여 주체가 너무 많습니다. LH도 있지만은 경남기업, 뭐 은행, 다른 건설사 보통 한 10여 개 정도의 회사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서로 공방을 벌리다가 그리고 나중에 법정 소송으로도 상당히 지루하게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 밝히는 건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모든 사업들이 힘들어지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공무용 PF 사업 조정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 조정위원회는 기존에 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그런 PF 사업들을 좀 골라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토지비를 납부하는 것들을 좀 늦춰준다라든가 뭐 지체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안 하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그 메가볼시티처럼 주택을 좀 늘려주거나 아니면은 주택의 대형 평형을 줄이고 소형 평을 늘리고 이렇게 사업성을 좋게 해주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다른 사업들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정말로 이제 경남 기업이 법정 관리나 들어갔던 그런 그 악영향이 있어서 사업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된 건 사실 LH에다 지금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LH가 그렇게 뭐 큰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어떤 법적인 규제는 법적인 없다. 것들은 찾기는 힘듭니다. 그 대신 이제 도의적으로 봐서 우리 공사 이치가 아닙니까? 공사는 이제 공공을 위해서 특히 신도시 입주민들한테도 배려를 해야 되는데 사업이 이토록 장기간 지연되도록 한 그런 도의적 책임은 뭐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토지를 이미 그 SPC 그 경남기업 컨소시엄에게 넘겼고 그 사업주가 진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LH 자체에다가 책임을 묻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김한정 국회의원이 이 메가볼시티에 대해서 다시 일괄 매각이 가능하다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일괄 매각과 분할 매각 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일괄 매각과 분할 매각의 차이는 일괄 매각은 이제 뭐 주거라든가 상업이라든가 업무 이런 것들을 한 단지로 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사업자가 와서 그럴듯하게 멋있게 만드는 게 가능하고 분할 매각은 이것들을 땅을 다 쪼갭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가, 요거는 뭐 아파트 주상복합, 이거는 업무 빌딩 이렇게 쪼개면 사업이 좀 빨라지는 면이 있는데 그 대신 수익이 떨어지는 시설은 아주 늦게 분양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멋있는 랜드마크급 건물을 하기에는 단지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중앙 상업이나 중심 상업 이렇게 좀 멋진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일괄 매각을 통해서 대형 개발화 시키면은 뭐 명물화도 되고 그다음에 수익성도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일괄 매각이라는 게 수익성은 높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고 들어가는 투자 비용도 많기 때문에 지금의 현 경기 상황이라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땅값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토지비를 높게 잡을 경우에는 뭐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고 토지비 자체를 민간이 관심 가질 정도의 가격으로 낮춰준다면은 사업이 빨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는 투자처를 못 찾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금융권에서도 뭐 저금리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투자처를 못 찾고 있고 돈을 굴릴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땅값 조건만 좀 맞다 그러면 일괄 매각도 의외로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부지대금이 조금 낮춰진다라면 수익성이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자금 회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일괄 매각이 이제 김한정 국회의원 말대로 된다라고 하면 일괄 매각이 되면 그럼 앞으로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지금 과거에 이제 오래전에 감정을 해서 토지 공급 가격을 정했는데 최근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이 감정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 기준액을 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공고를 매각 공고를 통해서
그 매각 사업자를 뭐 모집하는 그런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답답한 것은 사실 이제 이미 입주한 분들 또는 이제 곧 입주해야 될 분들이거든요. 예, 예.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라면 LH는 뭐 법적으로 크게 뭐 책임을 져야 되거나 하는 예. 문제는 아니라는 예.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또 다른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는 상황 같은데 예.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신도시 개발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관행적으로 주민 참여가 없었습니다. 네. 입주민 자체를 뭐 특정 짓기가 어려우니까 그것들이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사업 시행자 간의 갈등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하는 그 주민 참여 기법을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은 여기 중심상업지구에 어떤 규모로 어떤 기능이 들어와야 좋겠는가에 대해서 LH뿐만이 아니고 지자체와 그다음 주민들이 입주민들 거치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같이 계획을 하고 그리고 사업 방식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또 사업비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토지비인데 토지비도 기능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면 좋겠는가를 다 같이 결정해 나가는 그런 협업 모델을 만든다면은 지금의 갈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LH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그 뭐 주변에서 어떤 의견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LH 입장에서 좀 불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LH 입장에서는 뭐 주변에 간섭이 많아지고 사업 절차가 길어지면 좀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수자원공사가 시화에서 했던 모델이라든가 이걸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만족도가 높은 결과가 나옵니다. 네. 물론 뭐 LH 혼자 하면은 조금 빨리 하고 이런 건 있지만은 주민과 같이 했을 때는 나중에 집행할 때 있어서도 진행할 때 있어서도 그 훨씬 탄력이 붙고 그리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 그런 것들이 보통 전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늦춰진 만큼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 의견을 좀 더 많이 수렴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에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별내 신도시를 분양할 당시 메가볼시티는 중요한 분양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신도시를 선택하는 이유에는 교통과 교육에 이어 상업지구의 존재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별내 신도시의 인구가 내년에는 7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상업지구가 없는 신도시는 단순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메가볼시티가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에 맞춤 처방이 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에 이제는 정부가 그리고 LH가 화답해야 할 순서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